저는 대학원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저는 제 프로페셔널한 제 커뮤니티를 빌드를 하고 싶었어요. 남편 친구들이나 한인사 이런 게 아니라 뭔가 같은 패션을 가지고 있고 같이 인트레스트나 프로페션을 갖고 있는 그런 제 커뮤니티를 갖고 싶었고 대학원만큼 그게 그렇게 강한 커뮤니티가 없을 것 같았고 아까 윤영님께서 HCD 유럽 과정 소개해 주셨듯이 저도 그 네트워킹 기회라든지 동기들을 만난 게 제일 큰 대학원에서 얻은 제일 큰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UX 디자이너로서 잡을 갖고 싶었는데 이 학위 타이틀이 있어야지 제가 굉장히 좀 더 수월하게 랜딩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영어가 엄청 플루언트해서 미국 애들처럼 굉장히 말로써 잘 어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되게 스트롱한 디자인 백그라운드가 있어가지고 비주얼이 너무 화려하게 설득할 수도 없었고 그래도 학위나 이 타이틀이 있으면 좀 더 수월하게 기회도 많아지고 잡을 구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경력 공백이 있었고 뭔가 그런 열망이 있었다 보니까 대학원은 가야지 그 배움에 대한 열망이나 성취감이 채워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가기로 목표를 세웠던 것 같고, 지원 준비 과정은 여기 써주신 대로 SOP, 레코멘데이션, 토플이 있었고, 포폴이 저 때는 옵셔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있으면 좋으니까 지금까지 한 일들을 어떻게든 UX적으로 풀어내서 사이트에 담아보도록 그때는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영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학원을 가서 F1 비자에 딸린 OPT나 스템 OPT가 있어야 일을 하고 나중에 H1B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근데 대학원을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일단 저는 대학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학교는 저희 HCD는 2년제인 석사고 사실 유럽에 MHCID라는 1년제 석사가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전 둘 다 어플라이를 했는데 사실 HCID는 떨어졌고요. 근데 사실은 2년제인 경우에는 이제 인턴을 할 수 있는 게 좀 매력적이고 1년제는 이제 인턴 같은 게 필요 없는 분들이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저는 시애틀에서만 골랐기 때문에 두 군데를 지원을 했고 HCD를 다니게 된 게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혹시 다른 분들은 2년이나 다녀야 돼서 조금 길 수도 있어요. 다니다가 이제 뭐 다른 좋은 오퍼를 받아서 합격을 했는데도 계속 석사를 계속 해야 되고, 물론 석사 프로그램을 하고 석사 학위를 받으면 좋은 거지만, 어떻게 보면 2년이 약간 낭비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저희 이 HCI가 미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디자인 포커싱 된 학위는 아니에요. 그래서 좀 리서치 헤비하고요. 디자인 뭐 스킬이나 이런 걸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아요. 같이 프로젝트 하면서 본인이 직접 늘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막 디자인적으로 이게 가르쳐 주거나 그런 게 막 아주 잘 돼 있다고 기대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제가 이제 디자이너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제 상황이 붓캠프밖에 옵션이 없었어요. 왜냐면 아기가 아직 어렸었고 한 3살 정도였었는데 어린이집을 2시간 반밖에 안 갔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살던 동네가 이제 텍사스 시골 동네였는데 거기는 이제 대학원도 없었을 뿐더러 UX 과정, 대학원이 있었지만 이제 UX 과정도 없었고 뭐 이런저런 상황들이 조금 겹쳐서 지금이야 이제 온라인이 팬데믹 덕분에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시기였지만 2019년에는 옵션이 그닥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온라인만으로도 이제 서티피케이트 취득이 가능한 붓캠프가 그것도 조차 많이 없었는데 이제 커리어 파운드리가 그 중에 하나여서 어떤 붓캠프를 들어야 할지는 이제 사실 많이 고민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제 상황에 맞는 게 이제 그거여서. 근데 이제 이 붓캠프를 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약간 이제 하고는 싶은데 약간 무서운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살짝 있었는데요. 이제 커리어 파운드링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붓캠프들이 이제 광고를 할 때 이제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수료를 하고 6개월 이내 뭐 이제 특정 기간 안에 이제 취직이 안 되면 수강료를 이제 다시 돌려준다.
이제 그런 이제 제도들이 있어서 이제 그거 믿고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최소 6개월에서 이제 최대 10개월까지 이제 본인 페이스에 맞춰서 이제 자유롭게 이제 맞춰서 들을 수 있어요. 저는 10개월도 넘긴 11개월 만에 이제 이 코스를 마치게 되었고요. 그게 이제 장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했던 UX 프로그램은 크게 3가지 코스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UX 펀더멘털이라고 4주짜리 이제 짧은 코스인데요. 이게 이제 이제 진짜 하이 레벨로 UX 프로세스를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붓캠프로 커리어 전환을 막 하기로 이제 큰 결심을 하신 분들이 이 결정을 계속 밀고 나가도 되겠다. 이런 이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드리는 그런 수준의 이런 기본 강좌인 것 같고요. 이제 그 코스가 끝나게 되면 12주짜리 이제 UX Immersion이라는 심화 코스를 듣게 됩니다. 이제 이거는 UX 리서치부터 테스팅, 디자인, 심지어 디자인 시스템 빌드업하는 거, 이런 것까지 해서 이제 풀 UX 이제 도메인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차례차례로 이제 훑어서 보는 겪어보는 그런 과정이고요. 이제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8주짜리 또 특별 과정이 있어요. 스페셜라이제이션 코스가 이제 커리어 파운드리만 이제 제공하는 것 같은데, 제가 했을 당시에는 보이스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있고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 과정, 아니면 이제 코딩 스킬스 for designers, 이 3가지 코스 중에 본인이 원하는 스페셜라이제이션 코스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또 이게 이제 커리어 파운드리만의 장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이제 UI 디자인 코스를 들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현업에 가서 이제 디자이너들과 이렇게 했을 때 UX 디자이너, UI 디자이너나 이 패스도 되게 말이 많지만 UX 디자이너라고 했을 때 모든 걸 다 잘하는 디자이너는 사실 많이 없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냥 스트럭처 이렇게 막 보는 분들만 계시고, UI 디자인은 약간 이제 완전 비주얼 백그라운드 가지신 분들이 주로 많이 가진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제가 UI 디자인 코스를 듣다 보니까 이제 약간 기본적인 그런 디자인 스킬에 관한 UI 쪽에 이런 지식도 얻게 되면서 나 너가 UX만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너 UI도 좀 안 해? 약간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할 수 있어서 저는 재밌게 들었고요. 이제 그 3가지 코스를 지나고 나면 이제 커리어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붓캠프들이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커리어 코칭 세션을 제공합니다. 이제 커리어 코치가 이제 레주메 빌드업하는 것부터 링크드인 관리하는 거, 이제 포트폴리오 이제 관리하는 거 이런 거에 관한 이런 서포트를 해주고요. 보통 취직이 될 때까지 혹은 그 약속했던 기간 안에 취직이 안 되더라도 계속 이제 서포트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3가지 과정별로 각 과정별로 이제 멘토와 튜터가 있어서 이제 거의 실시간이죠. 이제 본인이 이제 태스크를 올리면 이제 그거에 맞는 이제 가이드와 피드백을 받아서 이제 계속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붓캠프를 고르실 때 이제 따져봐야 될 점이라고 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커리큘럼을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 또 총 비용을 어떤 형태로 지불하느냐. 제가 했던 커리어 파운드는 이제 다달이 돈을 내고 나중에 취업이 안 되면 돈을 돌려받는 이런 게 있었지만 이제 제너럴 어셈블리나 스프링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안 내고 있다가 제너럴 어셈블리 아니면 스프링보드는 돈을 이제 수업하는 과정에는 돈을 안 내고 있다가 나중에 취직이 되면 몇 퍼센트를 이제 내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짜여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비용의 옵션이 있으니까 본인 상황에 맞는 걸 또 찾을 수 있어서 이제 커리큘럼에 이어서 총 비용 이것도 고려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커리어 서포트를 얼마나 잘 해주는지 그런 코칭 서비스를 해주는지 있다면 언제까지 해주는지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 프로그램을 마쳤을 때 어떤 종류의 포트폴리오를 내가 가질 수 있는지 그것도 되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붓캠프에서도 이제 졸업생들의 행보는 어떤지 또 커뮤니티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 아무래도 네트워킹을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잘 형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를 따져보셔서 본인에게 좀 잘 맞는 프로그램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스이자 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부트캠프를 졸업하고 심지어 그 과정을 다 끝나기도 전에 이름 이제 널리 다 아는 큰 테크 기업에 바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저같이 이제 취직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분들도 있어요. 핵심은
내가 북캠프를 했냐, 대학원을 했냐, 아니면 독학으로 UX를 했냐, 이것보다도 내가 내 스토리를 얼마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인 것 같아요. 커리어를 전환하고 싶은데 북캠프로 어떻게 이 입장 자체가 조금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만의 스토리가 튼튼하다면 내가 과거 커리어에서 이런 게 있었고 여기서 이제 트랜스퍼러블한 스킬들은 무엇이고 뭐 이런 것들이 좀 확고하다면 결국에는 사람하고 사람이 같이 일을 하는 거니 내가 뭘 해왔느냐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해왔느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폭포 준비 기간은 애매한데, 평생? 그건 아니고, 처음에 준비할 땐 정말 오래 걸려요. 한 3개월 걸렸던 것 같고, 그때는 모르니까. 그러고, 이건 제가 팁을 좀 많이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왜냐면 제가 너무 스트러글을 했어서. 두 번째 리뉴얼 할 때는 그 기간이 더 짧아졌었고요. 최근에 제가 또 완전 개편을, 이제 구직을 하고 나서 개편을 했는데, 그거는 뭐 한 2, 3주 만에 점점 짧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한 레슨원이 있었었고, 기간은 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포폴 스터디를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한 2달 정도 했었나요? 네네. 그런 식으로 기간을 정해놓고, 왜냐면 하다 보면 끝이 없기 때문에 듀를 정해놓고 난 이날 무조건 릴리즈를 한다라는 계획을 하고선 그게 시간을 역산해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많은 실패 경험을 하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돌이켜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방향성을 잡는 거였어요. 이게 처음에 레퍼런스부터 체크하잖아요. 베스폴리오나 막 포폴리 이런 사이트에서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게 많아요. 이 사람 것도 따라하고 싶고 저 사람도 좋아 보이고 다 따라할 수가 없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단 하나라면 이 사람 포포를 잠깐 보고 닫고 나서도 그 포포를 떠올리면 이 사람 특징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아, 걔 비주얼 진짜 끝내줬었지. 아, 걔 모션 잘했지. 아, 얘는 BR에 관심 있는 애였지. 이게 저는 정말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모든 잡을 어플라이하는 걸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맛집은 시그너처 메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방향성을 잡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또 중요한 게 타겟팅을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포폴 작업할 때 이거를 분명하게 안 하고 들어가면요. 넣을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져서 그걸 쳐내는 게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나는 프로세스가 강한 디자이너야. 이러면은 정말 프로세스 헤비하게 들어가고 파이널 프로덕트 보여주는 건 정말 라이트하게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가 강점, 내가 정말 난 이걸 잘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구직하고 싶은 분야가 모바일, 네이티브면은 모바일로만 큐레이트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먼저 방향성을 잡고 콘텐츠를 큐레이트하는 게 저한테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꼭 말이 길어졌지만 이 말씀 드리고 싶었고 포폴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채팅방에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비디자인 스쿨 출신이 가질 수 있는 차별점으로 저는 제가 비디자인 스쿨 출신으로서 내가 그런 화려한 비주얼을 못하더라도 나는 정말 이 UCD 프로세스를 엔투엔드 혼자 이끌어갈 수 있고 굉장히 이렇게 터프한 레저네이를 내가 끌어낼 수 있어라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좀 스크롤업을 해줘도 굉장히 프로세스 헤비한 피스를 넣었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하이어링 됐을 때 매니저가 제가 그 프로세스를 잘 알고 있고 그게 실제로 이 회사에서 쓰이는 프로세스랑 굉장히 비슷해서 제가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먹힌 거죠. 타겟팅 한 게.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고 만드실 때 리아님께서 몇 개 갖고 계신 상태에서 구직 활동하셨는지 네, 물어보셨는데 웹사이트는 따로 만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구직할 때 URL 넣는 칸이 대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웹사이트 안에 들어가는 포폴 피스는 적게는 2개, 2개에서 4개 사이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포플 컨펌 조언은 네, 저는 리뷰 이벤트 같은 거를 신청을 많이 해서 다녔었고요. 뭐 아시는 디자이너가 있으면은 30분 커피챗 부탁해가지고 네, 조언을 피드백을 받으시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포플 리뷰에서도 중요한 게 내가 피드백 받고 싶은 부분, 난 이런 걸 어필하고 싶은데 이게 잘 보이는지 그런 거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 만들 때는 거의 3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최종적으로 만족하는 데까지 오는 데까지. 근데 그 다음에 업데이트할 땐 정말 완전 페이스리프트를 해도 2주면 되고, 그 다음에 또 2주면 되고,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처음 엔투엔드의 UX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뽀뽀를 제대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했을 때가 진짜 한 3개월 걸렸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어느 업계에 뭐 웹이 하고 싶은지, 앱이 하고 싶은지, B2B, 뭐 엔터프라이즈를 하고 싶은지, 그다음에 컨슈머 페이싱을 하고 싶은지 그런 걸 사실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그리고 전 엔트리로 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그걸 정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가능한 좀 다양한 포폴 피스를 넣는 쪽으로 제 전략을 세웠던 것 같아요. 저의 강점은 프로덕트 띵킹이고, 그건 사실 어떤 프로덕트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문제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피스는 뭐 IoT 솔루션, 그러니까 앱이랑 프로덕트가 같이 가는 거. 두 번째는 웹인데 좀 비주얼 헤비한 웹. 세 번째는 앱. 이런 식으로 좀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 약간 이렇게 다양하게 좀 나는 기본적인 걸 퀄리파이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여주려는 전략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냥 제너럴하게 포트폴리오 저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정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스토리텔링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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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고요. 그냥 읽었을 때 정말 이게 그 포폴 피스가 짧던 길던 이게 어떤 프로젝트고 왜 이걸 했고 어떤 프로블럼이 있었는데 내가 왜 이 디자인을 통해서 이걸 프로블럼 솔빙을 하려고 했는지 그게 잘 보이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리서치나 이런 부분이 앞에 나올 때 리서치 인사이트와 그 디자인이 잘 연결되는 거 단순히 디자인이 예쁘거나 뭐 리서치를 되게 잘했는데 그냥 리서치는 리서치대로 했고 디자인은 디자인대로 나오는 그런 포프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서 그런 걸 좀 신경 써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포폴 만들 때는 정말 오래 걸렸는데요. 근데 이게 포폴이 참 애증인 게 열심히 해서 이제 다 뜯어 고쳐놨는데 한 일주일 동안은 와 엄청 뿌듯해요. 근데 좀 며칠 더 지나면 왜 이렇게 구리지? 다시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무한 루프 같은 느낌에 자꾸 빠지게 되는데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취직하고 나서 한 번도 이제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이제 해야 되긴 하는데 이제 아무튼 포폴은 디자이너에게 약간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거 약간 싫든 좋든 계속 해야 되는데 어차피 해야 된다라면 그걸 이제 나를 이제 잘 표현할 수 있는 도구로 이제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저도 이렇게 말은 해놓고 지금 업데이트는 안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저는 또 포폴 준비하면서 가장 도움이 됐던 게 이제 심플 스텝스에서 같이 했던 포폴 스터디였어요. 네, 저랑 비슷한 단계에서 이제 같이 구직을 하는 분들이기도 했지만 핵심은 피드백을 가장 많이 받는 건 것 같아요. 근데 피드백을 받을 때 저도 이제 되게 다양한 분들에게 여쭤봤어요. 저와 같이 구직을 하는 분들 아니면 뭐 링크드인에서 저보다 이제 시니어이신 분들, 경력자분들께도 부탁을 했었고 아니면 뭐 완전히 약간 오히려 뭐 구직 리크루터 입장에 계신 분들께도 이제 포폴 리뷰를 부탁을 했었고 이제 최대한 다양한 시각에서 제 포트폴리오가 어떤 스토리가 레조네이팅 하는지 그런 거를 얻기 위해서 피드백은 정말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근데 또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피드백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 꼭 다 반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듣고 나에게 맞는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그렇지만 내가 가르는 방향은 지연님이 아까 방향성 얘기해 주셨는데 내가 가르는 방향에 이런 피드백은 도움이 되겠구나. 그럼 그건 이제 반영하는 거고 뭐 그럴 수도 있겠네. 뭐 어떤 피드백은 또 그냥 이렇게 넘길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이제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해서 어떻게 방향성을 만들어 가겠는지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윤영님이 이제 스토리텔링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거기에 완전
공감하고요. 이게 엔트리 레벨이다 보니까 또 구직 전환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커리어를. 막 너무 막 얘기를 막 나는 이걸 보여줘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다 보여줘야 돼. 막 이런 생각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렇게 막 늘어나는 거예요. 너무 길어지고 장황해지고. 근데 또 제가 사실 좀 디테일에 엄청 파고드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갇히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큰 시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세 가지 포인트야. 이렇게 핵심을 전달하기보다 자꾸 막 어떤 세부 부분에 이제 뭐 몰입하게 되고 나 혼자. 그러다 보면 이제 뭐 리크루터 같은 사람들, 하이어링 매니저는 시간이 없거든요. 한번 스크롤하고 이제 끄기가 되게 일순인데 내가 이만큼 준비한 거를 이 3초 만에 결정을 하다니 근데 이게 억울해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되게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취직이 되고 나서 되게 중요하다고 느낀 부분이 포트폴리오에서 스토리텔링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어떤 일을 했어요. 이 일이 되게 중요한 걸 뭘 했고 뭘 했고는 알겠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풀어내는지 내가 어떤 디자인 디시전을 내렸는데 그걸 어떻게 보여주는지 이 보여지는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디자이너로서 되게 중요시 요구되는 스킬 중에 하나더라고요. 네가 디자인한 걸 왜 디자인했고 왜 그런 결과를 났고 어떻게 왜 접근했고 이 왜를 설명하는 어떻게 잘 설명하는지 비주얼적으로나 아니면 프로세스적으로나 간결하고 쉽고 비주얼적으로 잘 보이게 이게 핵심 스타일인 것 같아요.